만찍남이 츤데레라면 봉수왕 리뷰 번외 별책 부록 용지와 유초옥이 사랑이야기 깊은 해석편 역사 속 산음공주는 동생 유자옥과 근친상간을 할 정도로 숙부유옥에게 19살에 암살당하기 전까지 음란한 삶을 살았던 실존 인물이다. 공주부에는 1,000명의 남자와 30여 명의 남첩을 하사받은 유격이 강했던 여자인데 그 중에 탑 오브 더 탑을 차지하며 사는 공주의 사랑을 받으며 공주부를 장악한 용지라는 꽃미남은 능력이 얼굴과 머리만은 아니었을 터. 무릇 부럽다 초호가 역대 드라마는 남주와 여주의 개고생을 보며 죽든지 살든지 고구마 팡팡 치며 사이다 를 외치며 끝까지 보는 맛이었다면 봉수왕은 좀 다르다. 얘네 뭐니 엄마 얘네 뭐 한다냐 엄마 지랄한다 얼씨구 육각던에 으라차차 화이팅 속고 속이는 용지 두뇌 게임이라 끝까지 용지가 어쨌네 저쨌네 설명만 듣는 기분이다. 시청자와 등장인물들 혼자 다 속여먹는 용지는 존, 잘, 남, 숙부 유옥에게 암살당하며 산음으로 위장한 주작은 산음이 죽기 직전 물속에서 서로를 마주치게 되고 산음으로 위장한 주작은 황제 유자업의 암살을 목표로 공주부에 잠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산음과 전혀 다른 성격의 용지의 의심을 사게 된다. 남자의 달고 다른 산음과는 정반대로 남자만 보면 저절로 얼굴이 붉어지며 정조를 지키는 주작. 용지는 산음의 변화에 당황하게 된다. 여자는 알아도 사랑은 모르던 그는 자신이 꾸미던 계략에서 오차가 생기고 변수가 생기자 용지와 산음은 서로를 관찰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한다. 변덕이 심하고 사람을 경시하던 산음과는 반대로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지키고 싶어하는 주작. 주작은 자신이 산음의 쌍둥이 친언니임을 알게 되며 신분을 깨닫게 되고 황제 유자업이 자신의 친동생임을 알게 되자 암살을 망설인다. 포악한 동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주작은 몇 번에 걸쳐 황제를 설득하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주작은 결국 반정을 돕게 되고 유자업에게 핍박받던 숙부 유옥은 황제가 되고 공식적으로 유자업과 산음공주의 죽음을 발표한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누군가의 계략에 의해 번번이 실패한 것을 알게 된 주작은 바로 그 상대가 용지임을 알게 된다. 주작은 용지의 정체가 부귀의 스파이임을 알게 되지만 그래도 주작은 용지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말한다. 목적과 이득을 위해 만난 용지는 자신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한다. 그녀가 결별을 선언하고 용지는 주작과 멀어지자 소중함을 알게 된 용지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다. 그러나 이미 용지와의 마음을 접은 주작은 그와의 모든 기억과 사랑했던 사실도 덮으려 하고 용지는 부귀풍태후에 계략으로 기억을 잃게 된다. 1부와 2부 사이의 16부쯤 이야기꾼의 결말이 발표되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맺어지지 않는 결말이 싫다는 관객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이야기꾼은 다시 시점이 다른 이야기를 시작한다. 용지와 주작의 첫 만남이 유승이 아니라 북연이었다면 TMI1 사실 일부에서 용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남자다. 자신의 죽음을 위장해서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새기고 싶어하는 그런 개수작이나 부리는 놈은 주작이 읽는 편이 현명한 것이다. TMI2 청기각이 속한 주작이 도움으로 반정에 성공한 유강제는 주작이 소속 청기각과 유송 최고의 권력자 천사의 보호를 받는 주작의 신분을 보호해주게 된다. 백성의 원성이 자자했던 혼돈왕 유자옥과 산음공주의 죽음을 발표하고 주작을 정식 공주로 신분을 회복하게 하고 백성을 사랑한 주작은 여러모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유초옥 공주가 되었다. 유송의 사신들과 공주로서의 책임감과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는 유초옥의 대사들의 상황이 담겨 있다. 일부 블로거들이 주작이 유자업이 죽자 오갈 데 없어 부기로 시집갔다고 해석하매 그렇지 않다. 유초옥은 당당한 유송의 귀한 신분으로 부기 섭정왕 용지와 대등한 신분으로 결혼했음을 밝힌다.
용지는 북위의 섭정왕이다. 유송의 공주 유초옥은 화친의 목적으로 북위 섭정왕에게 시집을 오게 된다. 결혼하는 날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쳐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 듯 나온다. 관객들은 혼동이 오기 시작한다. 2부에서 달달한 사랑 이야기를 기대했건만 둘은 면전에 대고 손절 수준이니 과거를 아는 시청자들은 그들이 둘 다 기억을 잃었다 안 잃었다 갑론을박을 한다. 하지만 오공주가 해석하기엔 둘 다 기억을 잃었다기보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므로 기억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 그 설명은 이야기꾼이 해준다. 같은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위치에서 만나 다른 사랑을 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지만 운명적으로 다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북위에서 펼쳐진다. 오공주는 자료 수집차 다른 사람들이 봉수왕을 어떻게 봤을까 검색해보았다. 거의 대부분 1부는 재미있었지만 2부는 재미없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공주는 2부가 훨씬 더 재미있었다. 1부는 자극적인 주제들과 색정적으로 오가던 사랑 내용이 2부는 품위 있는 사랑 이야기로 변모했다. 마치 40대 중년 남녀들의 성숙한 사랑인 듯 보이나 얘네들은 엄연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얼라들. 역시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경험과 교육치. 생각해보니 1500년 전에는 15살이면 애도 낳았을 시절이니 그 시절 전 아이들을 지금의 30대 후반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어차피 평균 40도 못 살 때였으니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어릴 때부터 끔찍한 권력 싸움을 해오던 위치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생각이 지금보다 조숙한가 보다 하고 이해했다. 북위에서 유초옥은 여러 영적들을 만난다. 질투의 화신이 된 마서른의 모략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여자가 봐도 멋진 곽선과도 결투도 치러야 한다. 유초옥은 목숨을 구걸하거나 승리를 하기 위해 모략질 따위는 하지 않는다. 용지는 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성동격서, 토사구팽, 타인을 희생시킴에 있어 양심이 없어 늘 유초옥과 논리 싸움을 하곤 한다. 그리고 초옥은 용지 보란듯 자신의 지혜와 설득의 힘으로 그리고 운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용지는 관심 없는 척하지만 여러 번 유초옥을 구해줌으로써 진정한 용기를 가진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감출 수만은 없게 된다. 늘 냉정한 척하던 용지도 점점 달달한 러브씬 좀 찍게 되고 시작부터 끝까지 용지 얼굴 하나로 밀어붙이는 봉수왕은 츤데레 짓을 하니 더 이뻐 보인다. 유초옥의 사랑론과 곽선의 사랑론, 오공주는 적극적으로 찬성이다. 여자도 자신의 능력과 매력으로 남자를 사로잡을 줄 알아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면 품위 있는 패자도 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더 좋은 상대를 고르고 사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인데 가끔 집착의 화신들이 자신을 버려가며 사랑하는 것들 보면 답답하고 멍청하다고 느낀다. 그런 점에서 곽성과 유초옥은 아주 현명한 사랑을 하는 캐릭터들이다. 중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의 대부분 주요 스토리는 복수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나를 만날 영광을 주지 않는 것이고 내가 잘되고 행복한 게 복수다. 그 간단한 이치를 이 어린 것들이 잘 안단 말이지. 기특하게 관유동은 루한이랑 사귀고 있어 유명한 배우 커플인데 중국의 국민 여동생답게 무엇이 매력인지 볼수록 예쁘다. 송일용 99년생. 이리도 연애세포를 깨울 줄이야. 얼빠들이 웨이보에서 퍼온 잘생긴 사진들을 엄청 봤는데 송일용은 움직이는 게 더 잘생겼다. 드라마로 보신다면 잘생긴 실화남의 매력을 쾌감하실 수 있습니다. 극심한 개고생 후 그들은 사랑의 시작점과 종착점인 공주부로 다시 오게 된다. 다시 처음처럼 절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 행복하게 생을 즐기는 연인들을 보며 흐뭇 잘 살아라 얼라들아. 그럼 오늘 봉수왕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중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날마다 해피